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한 감사가 있죠. 그 사람 앞에 서면 차마 꺼낼 수 없었던 한마디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평생을 기다렸지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36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감사한 순간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생 카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정은이었습니다. 지금 36살이죠.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삶이었어요. 정은은 부모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그 이듬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정은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당시 60이 넘으셨는데 몸이 좋지 않으셨죠.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정은을 키우셨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펴고 나무를 파셨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 저녁 무렵 돌아오시면 얼굴이 흑빛이셨어요. 등이 더 굽어 보였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정은은 6살 때부터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일찍 나가시면 혼자 일어나 밥을 먹었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할머니를 기다렸던 거예요. 둘은 지방 소도시의 낡은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벽지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문풍지를 붙여야 했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밤에 무서워 참다가 아침에 가곤 했어요. 방은 2개였는데 하나는 할머니가 쓰시고 하나는 정은이 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이 정은의 전부였죠. 책상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할머니는 말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냥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밥을 차려주시는 게 전부였죠. 정은도 할머니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살았던 겁니다. 둘이서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전부였던 시간이었죠. 저녁이면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정은은 달려나갔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방으로 모시는 게 정은의 일이었죠. 밥을 먹고 나면 둘은 나란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은의 세상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다른 아이들은 아침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학교 앞까지 손잡고 걸어오는 친구들도 많았죠. 정은은 혼자 걸어왔어요. 급식비를 못 낼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옷도 늘 같은 옷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파는 옷을 사오시면 그걸 계속 입었죠. 친구들은 계절마다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한 번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너무 컸습니다. 거실에 큰 소파가 있고 피아노도 있었죠. 엄마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아빠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요.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원래 가족이구나. 원래 집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친구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정은이는 부모님이 어떤 일 하시니?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은희 밥은 굶지 않잖니.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정은은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집을 보여주기 싫었고 할머니 이야기도 하기 싫었죠.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정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반 아이들이 주말에 뭐 했는지 이야기할 때도 정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간 이야기, 외식한 이야기, 여행 간 이야기. 정은에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조용히 숨죽이면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뎌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도 정은은 쓰지 못했습니다. 꿈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편지 한 통을 들고 계셨어요. 은하, 이것 좀 봐라. 내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할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궁금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워 보이셨죠. 편지 봉투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부산이었고요. 정은은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같이 보셨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안녕. 갑자기 편지를 받아서 놀랐을 거야.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를 응원하는 한 사람이란다. 내가 할머니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참 기특하고 대견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해. 매달 학비랑 생활비를 보내줄 거야. 할머니랑 따뜻한 밥 드시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렴. 힘들어도 꿈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은과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우셨죠. 아이고, 은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정은도 울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큰 감격이었죠.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떠올랐던 거예요. 급식비 못 내서 창피했던 날. 친구들 옷이 부러웠던 날. 혼자 집을 지키며 할머니를 기다렸던 수많은 저녁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겁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도 좋아. 나도 내 소식이 궁금하단다. 정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죠. 감사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썼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고요.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익명의 후원자와 정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편지로만 이어지는 특별한 인연이었죠. 며칠 뒤 할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통장을 들고 또 우셨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정은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해주셨죠. 처음으로 고기 반찬이 식탁에 올라온 날 둘은 또 울었어요. 정은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정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정확하게 후원금이 들어왔죠.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참고서도 사고 공책도 넉넉하게 샀어요. 급식비 걱정도 없었죠. 정은은 후원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썼어요. 수학 시험을 잘 봤다는 이야기도 하고 친구와 싸운 이야기도 했죠. 후원자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늘 따뜻한 말로 정은을 격려했어요. 수학을 잘한다니 기특하구나. 친구랑 싸웠구나 속상했겠다 하지만 금방 풀릴 거야.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은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후원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 번은 편지에 물어봤죠.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하지만 후원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만나자. 정은은 아쉬웠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반에서 상위권이 됐어요. 선생님들도 정은을 칭찬했죠. 할머니는 그런 정은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은이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정은은 꿈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후원자에게 편지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원자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멋진 꿈이구나.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이 참 예쁘다. 그 편지를 받고 정은은 더 확신했습니다. 꼭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정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춘기가 온 거였죠. 갑자기 모든 게 싫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친구들은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여행도 갔죠. 정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요. 친구들처럼 살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닦으셨죠. 후원자에게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와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싫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숙제도 안 했죠. 선생님이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학교에 오셨습니다. 굽은 등으로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은은 더 화가 났어요. 왜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늙고 아픈 걸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가 요즘 달라졌다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은은 할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왜 학교에 오신 거예요? 창피하게. 친구들이 다 봤잖아요. 할머니는 그냥 우셨습니다. 정은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아,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무능해서 이렇게밖에 못 키워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정은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도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은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정은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갔죠. 할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정은은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요.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하죠? 14살 아이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요? 담임 선생님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돈이었어요. 정은은 그제야 후원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편지도 안 보내고 연락도 끊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염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위급하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편지를 붙이고 정은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면회도 제대로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올까 불안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도와줄까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정은아, 걱정 마. 할머니 수술비는 내가 보내줄게. 오늘 바로 보낼 테니까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 꼭 나으실 거야. 편지와 함께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도와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말이죠. 할머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정은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셨어요. 은아, 왔니?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뒤 정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후원자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후원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은아, 괜찮아. 내가 다시 일어선 게 중요해.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 편지를 읽고 정은은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았죠. 공부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을 봤어요. 성적이 다시 올라갔죠. 할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시진 못했지만 집에서 정은을 챙겨주셨어요. 정은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였죠.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후원자와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요. 한 번은 후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후원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이 정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죠.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후원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원자는 응원한다고 했어요. 정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죠. 할머니는 옆에서 응원해 주셨어요.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사회복지학과였죠. 정은은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합격했어요. 꿈에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후원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응원할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정은은 설렜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요.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요. 정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은은 매일 병원에 갔죠.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아, 잘 살아라.
내가 착하게 자라줘서 할미는 행복했어.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효도해야 하는데요.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할미는 너만 있어도 행복했단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요.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학교 선생님 몇 분과 이웃 몇 분이 다였어요. 정은은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례를 치르고 정은은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예요. 무섭고 외로워요. 후원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은아, 많이 슬프지. 하지만 할머니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실 거야. 힘내. 나도 항상 내 곁에 있어. 그 편지를 읽고 정은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에 입학한 정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더 확신했어요. 이 길이 맞다고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후원자가 보내주시는 돈도 있었지만 스스로 벌고 싶었어요. 학점도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왔죠. 그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어요. 1년간 준비한 끝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은은 믿기지 않았어요.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만나고 싶다고 썼습니다. 임용식이 다음 주에요. 그날 와주실 수 있나요?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 인생의 은인을 꼭 뵙고 싶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시지 않으실까 걱정했어요. 임용식 날이 됐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갔죠. 가족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은은 혼자였어요. 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은과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었죠. 그 사람은 정은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분이 후원자라는 걸요. 식이 끝나고 정은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후원자님이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정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를 왜 도와주신 거예요? 누구세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언니야. 친언니. 정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요? 저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 너보다 10살 많은 언니.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나는 14살이었어. 엄마는 나를 데리고 나갔지. 너는 너무 어려서 할머니한테 맡겼고, 엄마는 재혼했어. 새아버지한테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나도 따라서 말하지 않았고.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늘 궁금했어.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25이 됐을 때 너를 찾아봤어. 할머니랑 살고 있더라.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후원을 하기로 했어. 하지만 언니라고 밝힐 수가 없었어. 엄마 때문이기도 했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였어. 너를 두고 떠난 게 평생 미안했거든. 정은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니, 저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타나지 못해서.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고 해도 될까? 늦었지만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동생. 그날 이후 정은과 언니는 자주 만났습니다. 놓쳤던 시간을 채워나갔죠. 정은은 지금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언니는 여전히 정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원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요. 할머니 산소에 함께 가기도 합니다. 언니는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죠. 정은은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기구하지만 따뜻하다고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사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카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